청장은 이 김용팔 공소장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이거 읽어보고도 최영락 우리 수사부장을 시켜서, 수사국장을 시켜서 보고를 하겠단 말이 나와요? 정신 넉당한 사람 아니세요? 그 당시 최영락 수사부장은 서울지방지사 김용팔 밑에서 바로 수사부장 했던 사람이고, 공범이에요, 공범. 이 공소장만 읽어봐도. 공범을 통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소리냐고요. 이 공소장을 한 번만 읽어봐도 그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 최경락이는 공범이에요, 공범. 최경락이. 의원님, 공범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장을 시켜서 보고를 하겠다, 그런 국장을 시켜서 보고하겠다 말이 되냐고요. 위원장님, 그건 안 됩니다. 청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자, 황명식 의원님, 예. 거는 이게 그냥 수사국장이 아닙니다. 당시에 서울청 수사부장을 하셔가지고 김용판 청장 직속해서 했던 분이고 그 밑에 이병하, 뭐 이강석, 김병태 뭐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분이 여기 핵심 멤버였던 분이고 오늘 사건에 대한 이게 그냥 통상적인 경찰청에 대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업무 보고예요. 근데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걸 저희 보고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경찰청장이 그런 각도로 지금 오늘 업무 보고를 하고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국회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여야 간사 협의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그리고 왜냐면은 이거는 또 하나는요. 위원장님 사전에 저 수사국장이 업무 보고 한다는 건 저희가 몰랐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정회 때 안 가고 여기 앉아 있었고요. 여기서 유인물이 네. 뭐 나온 거잖아요. 네, 김현 의원님, 저 뜻은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야 의원들이 다툴 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청장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전 서울청장 김용판 씨가 나와서 업무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용판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와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 사리 판단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를요 청장님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 내에서 수사 축소 은폐에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걸로 추정되는 이러한 분들은 제외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죠. 이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황민식 의원님, 예. 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양해를 할 적에는 그렇게 하는 건데 한 사람이라도 양해가 안 되면은 그건 당연히 기관장이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많은 의원들이 지금 양해를 안 하고 있는데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제 생각으로는 예. 그 청장이 수사국장을 그 보고자로 지명한 거는 그건 정말로 국회에 대한 맞은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안에 직접 관계된 사람으로 보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기획조정관이 보고하는 걸로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백전 의원님 양해해 주시죠. 예, 경찰청장님. 예. 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29가지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법률적인 소명 없이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제가 29가지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 관련된 29가지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일주일 전에 요청을 했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을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국회법의 소명 절차를 왜 안 하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우리가 요청했으니까 오늘까지 제출을 안 하려면 소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안 했잖아요, 지금. 자료 제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은 검찰이 수사하여 공소 제기한 사안이므로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국회법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을 이상인데, 조사하는데 의사진행관은 저한테로 해주시는 거니까 그 정도로 요청하시고.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시면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경찰청장께서 국회를 모독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최현락 수사국장께서 이 문제를 수사보고를 하겠다고 판단 내린 것조차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락 국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국장이기 때문에 응당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경찰청장이 하라고 해서 오늘 보고할 생각이셨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나오셔서 얘기하시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러저러한 모의를 하는 과정도 깊이 생각 안 하시고 김용판 청장이 시켜서 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본인의 판단이 들어간 겁니까? 대답하시죠. 못 들으셨습니까? 제 질문을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시간 빼주시죠. 서울경찰청장과 모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은락 수사부장이 당시에 개입돼 있었죠? 개입이라는 표현이 좀 표현 같은 지금 시비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럼 회의에 참석하셨죠? 회의에 참석하셨죠? 안 들리십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에 논의 과정에서 참석했습니다. 예, 회의 과정 참석하셨죠? 예. 그러면은 수사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김용판 서울청장이 본인이 CCTV를 촬영하라고 해서 한 내용이다. 내용 아시죠? 수사관들이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했죠. 그리고 좋아라 하고 박수 쳤던 거 아시죠? 이 내용? 그 당시에 그런 내용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 수사가 진행된 거를 모르고 계셨다고요? 진술 녹화실에서 그 분석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러면 댓글이 있었던 거 아셨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네? 댓글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댓글 있는 건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수사부장이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16일 날 댓글이 온 적이 없다라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그러면은 어떤 근거 자료를 갖고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수사관들이 수사한 내용을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안 받으셨다면서요? 받았습니다. 왜 조금 전에 안 받으셨다면서요? 조금 전에 안 받으셨... 중간중간에 이제 그 분석 진행 아니, 사항은 잠깐만요. 조금 전에 수사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랬다 다시 지금 보고받았다고 얘기하신 거죠? 명백히 하려고 그럽니다.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그죠? 보고받으셨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수사 아니, 진행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12월 15일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15일, 12월 16일 새벽에 수사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댓글이 온 적이 있다는 거를. 녹화실에서 우리 분석관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 네. 그런 내용들 어떤 다 것인지 CCTV 보신 거죠? 네?
CCTV 다 보셨죠? 아니, 못 봤습니다. 그건 최근에. 그러면은 수사관들이 그 댓글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내용 보고 받으셨죠? 아까 보고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댓글이 발견된 건 없고요. 그 이제 뭐 찬반 클릭한 거 있다. 그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찬반 의사표시하면 국정원법 위반되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어요? 그러면은 찬반 의사표시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에 포함되는 거죠? 찬성 반대는 댓글이 아닌가요? 그거는 어차피 수서경찰서 수사 주체였기 때문에 수서경찰서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아니, 사이버 수사대장과 사이버 수사대 기획실장과 사이버 수사대 증거 분석 팀장이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서경찰서에서 한 거죠? 아니, 국정원법 위반이 되는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는 저희들은 그 분석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오랫동안 경찰을 현직에 있었던 분이 법은 적어도 아실 거 아니에요. 법을 모르십니까? 국정원법 위반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그 당시에 뭐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 그런 힘든 적이 상황이었습니다. 없다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셨는데요. 그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댓글의 흔적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분석의 범위를 그렇게 정했고 그 분석의 범위 한정 내에서는 그런 댓글 게시글이 그럼 발견이 안 잘못한 됐고. 거죠? 네? 잘못한 거죠? 발표를 서둘러한 거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새누리당의 그 실세로부터 또는 박원동 국장으로부터 지시 및 전화 연락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런 네, 전혀 사실은. 모르고요. 그럼 김용판 청장이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걸로 보도자료로 내자라는 거에 그냥 동조하신 거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리적 판단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댓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댓글이 아니라고 보신 겁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현락 수사부장은? 그 당시에 직접 게시글 댓글은 발견된 게 2건인가 3건인가 기억하고요. 그런 네. 내용들이 그 문재인 후보 비방이나 박근혜 후보 지지하는 시켰잖아요. 그런 그 관련된 글이 아니에요. 그 분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키워드를 76개, 100여 개를 4개로 축소시키는 작업에 가담했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가담했습니까? 김용판 청장이 지시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그 키워드는 원래 이제 그 서울청 우리 분석관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수사서에.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요청을 했고요. 자기들이 누가 요청했습니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이제 아이디 닉네임 40개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이디 닉네임 그걸 가지고 작성 주체가 누군가 그걸 가지고 검색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하면서 키워드 말고 그러면 댓글의 흔적은 발견된 거죠, 그때? 2개, 3개도? 그 당시에 한 2-3개 발견됐다는 보고를 근데 그건 왜 받았습니다. 댓글 흔적에 포함 안 시킨 겁니까? 그래 그 분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판단은 누가 내린 거죠? 그 분석관들이 다 판단했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자, 1분만. 추가 질의하겠지만 당시에 수사부장이 그럼 아무것도 한 게 없나요? 그냥 그 현장에 있던 사이버 수사대들이 얘기하면 얘기듣는 대로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그럼 수사부장은 뭘 하신 겁니까? 아니 그 분석관들이 자기들이 분석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예. 질의하는 요점을 좀 파악해서 답변하시라니까. 수사부장은 뭐 했습니까, 그때? 수사부장이 김용판 청장 바로 직속 밑인데 그럼 수사부장은 아무런 판단 없이 경찰청장이 회의 참석하라면 참석했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하는데 키워드 줄여가지고 검색 기능 약화시키는데 그것도 그냥 동조했고 그리고 댓글 흔적이 발견된 것도 그냥 사이버 수사대에서 한 거고 그러면 수사부장은 뭐한 자리입니까? 아무 판단도 없이 그냥 생각도 없이 지시에만 따르고 부하 직원이 얘기한 것을 동조하신 겁니까? 수사부장은 뭐 하셨어요, 그때? 영어는 공무원입니까? 뭐 하셨어요, 그때? 답변해보세요. 답변하세요. 충분한 시간 있습니다. 답변 뭐 하셨는지. 답변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 알아주실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뭐 하셨는지.
분석관들이 판단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저희도 나름대로 아 그게 판단이 옳겠구나 이렇게 해서 뭐 사후에 이렇게 그 동의한 뭐 그 정도 사안입니다. 예. 예. 예,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승진하셨죠? 예.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연히 때 되니까 승진했다라고 기쁘셨습니까? 어렵게 승진했다고 좀 나름대로 뭐 기뻤습니다. 상당히 고참이었기 때문에. 김용판 청장에 대한 공소장 읽어보셨어요? 예. 자, 제가 다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사부장 최모 씨는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와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을 모두 은폐하고 하드디스크에 김땡땡 본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 게재한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에 전자기적 진상이 남아있지 않은 것에 착안해서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를 수십 개의 키워드로 검색했으나 되지 않는다, 발견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 일단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디지털 포렌식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사이버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일응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수사부장 최모 씨는 이와 같은 수사 결과 발표 방안을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피고인은 김용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해서 피고인 김용판에게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작성했습니까? 보도자료는 초안은 수사서에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 만들어서 분석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거 모르십니까?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한 댓글 2개만으로도 이미 허위입니다. 그럼 허위가 뭡니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허위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 양 후보 지지 비방하는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무거는 댓글은,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는 사이버 수사대에 저 CCTV에서 나온 저것들을 전면 부인하시는 겁니까? 저런 사실 없었어요? 디지털 분석관들이 대박이다, 4천 몇백 개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경찰 지휘부인 국장께서 그 경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된다고 정확한 그 발언의 의도를 그 사실은 파악했다고 있습니까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CCTV의 기록입니까 아닙니까? 기록이 맞습니다. 맞는데 검찰에서 그 일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편집한 겁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직접 압수수색을 했고 그 모든 관련자들을 다 모아서 지금 검색어 자체도 이 78개를 처음에 수서경찰서에서 보냈고 나중에 20개를 더 보냈는데 계속 돌려보다가 안 나오는 것만으로 조합을 해서 4개로 보내라고 얘기했던 게 이미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인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까? 권은희 수사과장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부하경찰입니다. 권은희 수사과장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보상금을 줘야 되는 판에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폭로했는데 그건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2사람이나 기소하고 지금 이 증거인멸에 전적으로 개입하신
부장님께서는 국장으로 승진해 계십니다. 이 자리에 뻔뻔하게 나와 계십니다. 이걸 국민에게 어떻게 납득시키실 겁니까? 고발만 돼 있다고 감히 국회 앞에서 4개월 내내 유린한 것도 부족해서 경찰청장님 4개월 내내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4월 18일 이후에 감찰 들어가셨다고요? 제가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김용판 경찰청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내부 감찰하라고 말씀드렸죠. 서면 보고에서 단 한 번도 혐의를 찾을 수 없어 내부 감찰할 이유 없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하 경찰들에게, 지금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일선 경찰들에게 편지 읽어보셨어요? 한겨레 그 기사에 올라있는? 들어가십시오. 경찰청장님.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장에 소위 IO로 불리우는 국정원 정보관 상주하죠? 상주하지 않고 가끔 왔다 갔다 합니까? 출입은 합니까? 최근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계속 그러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최근엔 모르시다니요. 경찰청장이 되셔서 못 보신 건가요? 저희 국회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청에 안 오겠습니까? 국정원들이 경찰 수사권 협조하는데 불리한 건 다 그렇게 부인하십니까? 모른다고 하시고. 자, 그날 12월 16일 너무나 예민한 당일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담당하는 국정원 정보관 김모 씨가 그 당시 박원동 국정원 국장의 지시로 김용판 전 청장을 독대했다는, 단독 1시간에 걸쳐서 단독 면담했다는 사실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모르시겠죠?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죠? 어떤가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리한 건 모르시고 지난번 기억하십니까? 항의 방문했을 때 노트북 전부 삭제한 거 그거 증거인멸 아니고 실수라고 하셨죠? 그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 자리에 도대체 경찰청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경찰청에서는 국회의원인 본인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농락하셨습니다. 4개월 내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내부 검찰해서 김용판이 과연 중간 수사 결과를 어떤 동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밝히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으나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 감찰, 여기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부 감찰이 실익이 없어서 안 하다니요. 본인들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그러고도 수사권 독립을 얘기하셨습니까? 동일한 입으로? 그거야말로 본인들이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내부 감찰이 실익이 없으니 검찰에 넘겼다 라고 당당하게 보고서에다가 붙여서 저희한테 가져오시는 겁니까? 예, 신성민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가장 오늘 질의에 해당되는 자료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출 못해드린 내용이 현재 그 국회에서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법을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의 그 자료 요청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의 증언 간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라는 건 일반적인 정보 공개에 해당되는 법률이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은 국회 회의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 안 하려면은 주무장관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돼가지고 국회법도 제대로 모르고 나온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하세요. 제출을 거부하면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할 겁니다.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상규 의원님. 예, 서민회장님 의원하는 서울 관악을 이상규입니다. 서민들, 국민들의 생각과 그런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사한 말에 이번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라고 했는데 이 사건을 국정원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저희는 그 사건이라고 그러면은 통상 고소고발된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경찰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국정원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들 이야기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4월달 청장님 인사 말씀.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본인이 약속하신 겁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수사국장님? 예. 아까 분명히 그 서울청에서는 분석만 하고 판단 여부는 수사서에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차피 저희들이 그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의뢰받은 그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수사에 넘겨줘가지고 수사는 어차피 수사서에서 해가지고 그 모든 그 국정부 위반이라든지 계속 또 수사를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부 위반이든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자, 했습니다. 그러면 예. 수서서에 그 분석 결과물을 네. 분석한 자료를 언제 넘겼습니까? 그럼 분석 결과 보고서는 16일 날 저녁에 넘겼습니다. 보고서 말고요. 분석 자료. 18일 날 넘긴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도 자료는 언제 배포했습니까? 16일 날 11시. 이거 보세요. 판단 주체는 수서서인데 수서서가 자료를 받은 거는 18일. 그런데 보도 자료는 16일 날 발표를 합니다. 수서서가 판단했어요? 수서서가 판단했냐고요? 누가 판단했습니까? 아니, 판단의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지금 분석 결과 보고. 아니, 내용이 아니라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댓글이 없다. 중간 수사 발표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들을 누가 했습니까? 댓글이 있고, 그거는 분석관들이 10명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15일 날, 04시, 새벽입니다. 분석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닉네임 나왔어요. 박수 쳤습니다. 피곤하죠? 1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거 봐, 우리가 찾았네. 다 나왔네. 고기 사주세요. 그럼 그건 이제 수사팀의 몫이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언론 보도에도 안 나가야 할 거 아니야.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은 줄 어떻게 알겠어? 노다지야 노다지. 이거들 다 그런 거야. 그걸 혼자 했겠어? 직원 한 명이 했겠냐고 너 같으면. 이거 당시 분석관들이 그 분석하면서 한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넘겼습니까? 있는 그대로 안 넘겼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있는 그대로 넘기지 않은 이걸 담당했던 그 회의 아까 참석하셨다고 했죠? 누구 참석했습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서울청장하고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 2계장, 사이버대장, 공보 담당관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중요하게 다 이거 기록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발표 시기도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발표 시기를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6일 밤에라도 이거는 바로 발표하자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처음부터 이제 분석 결과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여튼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온 대로 즉시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전반적으로 그때 다 그런 분위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날 9시 15분에 분석 결과가 완료가 됐는데 아니죠. 자, 보십시오. 마지막 16일 이 마지막 저녁쯤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서 했던 거 다 갈아버려. 예, 갈아버릴게요. 싹 다? 누구든지 대답하면 안 돼요.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그 대화 지금 내용, 이게 분석 결과예요? 의원님 그 대화 내용이 계속 이어진 게 아니고요. 중간 중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대화 내용 전체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게 지금 저희들 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72개. 그럼 제출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원문 전체를 다 갖고 오세요. 원문 전체 다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주장하시지 말고 원문 전체를 갖고 오십시오. 자, 원문 전체를 오늘 이 상임위 보고 끝나기 전에 갖고 오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15일 날에는 분명히 밝혔는데 마지막 날에는 전부 다 갈아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서울청장, 수사국장, 수사부장, 그 다음에 사이버팀장, 계장까지 해서 공보까지 해서 6명. 그 6명이 빨리 발표하자. 댓글 없는 걸로. 근데 분석에서는 댓글이 있는 거 분명히 나왔어요. 그 중간 누가 이거 관여한 겁니다. 당시 수사국장이 이걸 총괄 지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자, 이거 답변하세요. 이게 중간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예, 답변하십시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못 들어가십니다. 중간에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그러면 하여튼 그 원문 다 갖고 오시고요. 이거 거기서도 보이시죠? 네? 거기서도 보이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근본 국정원 사건 수사 은폐 축소 책임자 전원을 국기문란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퇴직경찰관이 이렇게 지금 발표한 거예요. 경찰이 정치적 외압 압력으로부터 동시성 확보하기 위한 경찰인사위원회 및 경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퇴직경찰관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님한테 요청을 드리는데요. 지금 최원락 이 수사국장이 12월 16일 이전 12월 16일과 그 이후 상황을 혼재해서 자꾸 위증을 하는데요. 확신이 안 서면은 답변을 아예 하지 말던가 아니면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을 경고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12월 16일까지는 사이버 수사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다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수서경찰서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증거를 빨리 달라. 중간수사 결과를 서울청에서 했으니까 앞으로는 수서에서 하겠다. 그래서 계속 요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PC와 이 증거 자료를 받아서 그때부터 수서서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댓글의 흔적이 OU 사이트에서 나오고 등등등등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부장이 수사를 수서서에서 얘기했다는 거는 12월 16일 이후고요.
15일 16일 이전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두지휘한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자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예. 거짓말 못하도록 확실하게 경고를 자, 해주시죠. 김 의원님, 제가 그게 예, 경기 관광원 백재현 의원입니다. 우리 청년이 말입니다. 경찰이 사는 길은 밝아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힐 때만이 경찰이 사는 지름길이에요. 이 말을 서두에 꺼내고 말 좀 묻습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숨기고 경찰 입장을 옹호하고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대로만 밝히려고 노력이 적어도 심한 경찰이 사는 길이라는 걸 정확히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원동 부장 만난 적 있어요, 우리 청장?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누군지 몰라요? 예. 지금도 누군지 모릅니까? 혹시 국정원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 우리 최영락 우리 수사국장 좀 봅시다. 자,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우리 체육장은 우리 박원동 국장 만난 적 있습니까? 전혀 만난 적 없고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일면식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소장을 읽어보셨다고 그랬죠? 예. 해명할 사항이 있습니까? 저 목으로다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아서 해보세요. 억울하면 억울한데 밝혀가야죠. 나중에 재판 과정에 가서 좀, 예, 아까 공범이란 말씀이나 그건 미안합니다. 예. 공범 수준으로 다시 고치겠습니다. 근데 참 이 보면은 봐요. 읽어드릴게. 서울지방경찰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 2계장 이 세 사람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일단 증거분석을 좀 더 진행시키면서 수서경찰서에 분석 결과물을 일체 넘겨주지 말고 분석 결과를 알려주지도 말라고 지시하면서 지시 받았습니까?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나오잖아요. 국가정부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 그게 국정원 입장을 변호해라 이런 얘기예요. 경찰 보고. 이런 지시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공소장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자꾸 하게 되면은 경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가장 진실을 아까 보고할 자격은 없지만 경찰을 살리는 길은 우리 지금 최영락 국장 손에 달려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어느 누구라도 위원장님께 제가 위성의 그 경고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릴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아까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게재한 사실을 발견되지 않았으는 내용을 내용을 누가 하는가요? 아까 적은 것을 누가 적었습니까? 세 분을 열거하거든요.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 2계장. 이 세 사람이 누군가 하나 적은 것 같은데. 뭘 적었다는 말씀이시죠?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보도자료의 말씀입니까? 그건 분석관들이 그 분석 결과 보고를 받고서 그 분석 결과 보고서 그 우리 분석관들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분석관들의 내용은 틀려요. 여러분 이 자료를 보면은. 분석관들이 자기들이 주고받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분석을 해냈다고 보는 거예요. 분석관들이 10명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 자체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 2계장은 그 초안의 일면 상단에 국정원 지급 불법선거운동 협의사건 중간 수사 결과라는 제목을 달고 그 아래 디지털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 이걸 집어넣고 수사경찰서에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최영락 국장은 좀 더 진실된 그 당시 어떤 누구보다도 그 사실에 가장 가깝게 하였고 가장 이 공소장을 쭉 읽어보면 청과까지 읽어보면은 가장 많이 상의를 했던 사람이 김용판 청장이 가장 상의를 맡은 사람이 우리 최영락 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진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 최영락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역사 앞에 경찰의 대선에 개입했던 사실 내용을 진솔하게 밝힐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야 그래도 공직자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가세요. 청장님 말입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된 일에 대한 부분은 아주 대단히 조사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태, 지금 기소 중지 의결을 검찰 송치한 걸로 끝이 났습니까? 더 이상 경찰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것은 매듭을 진 겁니까? 경찰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라 근거는 없는 거죠? 저희가 직접 더 이상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장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경찰의 사는 길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경찰이 나서질 않아요. 적어도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아까 뭐 우리 최영락 국장은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일목하니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래요. 경찰법 20조는 그게 나오잖아요. 부당한 지시를 받고 따라서 한다면 그 죽은 조직이 뭐예요? 그래서 좀 더 진실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이번 우리 국정조사나 또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진솔하게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자 같은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그래야만이 정말 12만의 경찰들이 사는 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백재현 의원님, 손수현미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백재현 의원님 이런 순서로 보충 질의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락 지금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은 언제 진급했습니까? 금년도 4월에 진급했습니다. 4월이면 총장이 누가 총장일 때입니까? 제가 청장으로 부임하고 그 후에 이상한 청장이 승진을 시켰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적을 높이 평가했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예,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 일지,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 디지털 증거 분석 일지, 요 기록이 지금 박정재 경감이 사용하던 PC에 남아있죠? 요 문기가.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해간 PC에 이 문건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뭘 삭제했는지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예. 요 내용은 공문서죠? 공문서죠, 이 내용은. 그 원본이 딴 데 있는 공문서인지 아니면 컴퓨터에 남아있는 그냥 아니, 유리물인지에 이 대해서는 컴퓨터가 분석팀이 쓰는 컴퓨터라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컴퓨터에 이 내용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공문서라고요. 그렇죠? 이 공문서를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용문서 무효죄가 해당이 됩니다. 공문서를 무단으로 파기하면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기록물을 고의로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이건 처벌하게 돼 있죠. 예. 왜 박정재 이 경감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건 이 자체가 공문서 파괴는 별도 행위예요. 지금 그건 선거법 위반과 그걸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고, 증거인멸로 인한 공문서 기록에 관한 것은 경찰청이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기소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공문서 파기죄로, 증거인멸죄로 선거법을 위반한 걸로 되어 있는 거지. 예?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깊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이건 내용들이 개인 자료가 병합돼서 처리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컴퓨터상에 이 기록이 남아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압수하기 2분 전에. 이거 막 지워나가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지운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처벌하세요. 예? 직계전 지금 돼 있죠? 직계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왜 안 해요? 질문에 쓰려고 자료 달라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또다시 확인을 시켰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연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미 기소가 돼버렸어요. 현재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재판에 계류 중이라도 소추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지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두지 말라는 건 취지가 아니에요. 이 법은 내가 13대 때 국회 때 내가 직접 만든 법이에요. 입법 취지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개될 우려가 있으면 비밀 서류로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3급, 2급, 1급으로. 국회에는 비밀인가 권리가 있어요. 취급할 권리가. 분류해서 제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로. 왜 안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안 하려면 장관이 소명을 하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기 끝나기 전 자료를 제출해야 내가 그걸 보고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국회에서 자료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공기록 관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하는 거고 국회에서의 심의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안건심의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경찰청이란 기관이 그 정도 법률 해석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비밀이면 비밀로 분류하면 돼. 왜 그렇게 안 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위원님께 제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근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24년 동안 단 한 건도 비밀 자료를 유출해 본 적이 없어. 경찰청을 사찰하고 그러지만 나는 비밀 자료를 빼돌린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제출할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신이 있을 수 있는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일주일 내에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청한 지. 언제까지 제출할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잡는 순간 그렇게 넉넉하게 놓지 않을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그때그때 뭐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로 해서 피해 나가고 피해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피해 나간단 말이에요? 비밀로 분류해갖고 제출해요. 내가 공개 안 해요. 이번 경찰청을 혁신하는 충분한 내 자료로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충분히. 이게 문서가 다 오간 번호가 있잖아. 그 문서 수발 대장에. 예? 내가 그냥 요청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수발 대장을 다 확인해가지고 문서 번호까지 분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9건을 요청했잖아요. 나는 막연하게 요청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국정감사를 해온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제출할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검토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바로. 확신이라는 게 아니라니까 법으로 7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니까요. 청장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법이 중요한 거지. 저희도 또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 제출한 사람들도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가 무단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출할 거예요? 검토가 끝난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일 이내에 검토를 끝내세요. 예, 7일 이내에 제출하세요. 검토 끝내고 7일 이내에. 보고 드릴 수 있으면 7일 이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록이 아니라니까 법률적 강제 규정이라니까요. 예,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때내 보충 질의할 테니까. 네. 해주시겠습니다. 경찰청장님 혹시 그 박정재 경감의 공소장 보셨나요? 예, 지난번- 전번에 다 네?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단순 실수 또는 뭐 취미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죠? 본인이 아직도 그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서 강화 수사가 있었나요? 아니면 뭐 폴리바게닝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뭐가 경찰청장이 검찰의 수사 발표와 관련해서 아니요, 지금 경찰청장이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박정재 경감이 4차례에 걸쳐서 증거를 인멸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경찰청장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 이 입장인 거죠, 그러면? 예, 이야기할 수 없다가 아니고 본인은 아직도 다른 그럼 검찰에 가서 얘기한 거하고 지금 경찰 수뇌부하고 한테서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래서 일단 기소된 책임을 인정해가지고 직위 해제를 아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에 5월 22일 날 사이버 수사대에서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본인은 그렇게 진술한 거잖아요. 그때 가져왔던 자료에 보면 전문가의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성환 총장님이 저희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항의 방문했을 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직원을 두둔하셨잖아요. 그죠? 직원이 아니 그랬죠. 예, 그 기록으로 다 남아있으니까 자꾸 다른 소리 마시. 그랬죠. 두둔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지난 5월 그 22일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적 호기심이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소장에는 그 얘기하신 거하고 전혀 다르게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거를 인멸한 거잖아요. 그거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전히 경찰청장께서는 이 박경감의 주장을 신뢰하는데 검찰이 수사한 내용과 불일치하니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 받으면 이것이 진술을 바꿔서 단순 지적 호기심으로 갈 것이니 지금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죠. 박경감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박경감만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 말과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증거가 인멸됐,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증거가 인멸됐다는 얘기는 주장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자에 돈을 놓고 간 거는 의자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탄핵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3월 며칠, 5월 며칠, 그 다음에 당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압수가 들어왔을 때 검찰에 그날 1분, 2분 전에까지 지우다가 다 못 지워서 남은 흔적들이잖아요. 증거가 있는데 왜 증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거죠? 자, 수석장님. 자, 나오시죠. 지금 경찰청장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얘기 못하고 동의하시냐고요. 박경감의 이 증거인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찰청장님의 지금 발언은 아마 수사국장의 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가 됐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 입장인 거죠? 또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본인이 증거인멸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그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장이 알고 있는 보고 내용을 수사국장이 보고하신 거죠? 그렇죠. 수사국장이 지금 수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사건에 여전히 수사국장이잖아요. 예, 우리 그죠? 과장님 와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 청장님은 그렇게 보고하신 거죠? 예. 네, 알겠고요. 아까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했다고 얘기했죠? 12월 16일 거까지.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니요, 12월 16일 이후에 국정법 위반이 되는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아니요, 여부에 제가 대해서 아까 이 댓글 관련해서 찬반 표시가 있었고 이거를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다 했는데 보도 자료가 나오는 거는 수서경찰서에서 발표한 거 초안을 준비했다고 얘기하셨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12월 16일 분석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수서경찰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 내용을 공문을 받아서 그냥 이것만 만든 거예요. 요거 예를 들어 바이라인만 수서경찰서에서 낸 건데 아닌가요?
수사경찰서에서 무슨 수사를 했습니까, 그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예, 중간 수사 그 결과 발표 브리핑 자료를 어디서 만들었죠? 수서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은 서울청에서 그때 분석을 해 결과만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날 중요한 거는 댓글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댓글이 없었다는 거를 어디서 수사한 거죠? 수사가 아니고 분석을 한 겁니다. 아, 말장난 하십니까, 지금? 네, 김현우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분석은 저희들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했습니다.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 포렌식 팀에서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까 16일 이전에 상황에서 물었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거짓 답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김보규 경위 지금 어디죠?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때 사이버 수사대장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사이버 수사대를 좀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 좀 중요성 인식이 돼가지고 경감급으로 이렇게 좀 그러면 같은 라인에 있는 거네요. 김보규 경감이나 박정희 경감은. 보직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컴퓨터 PC 안에 있는 데스크를 왜 줄였죠? 김보규 경감은 사이버 수사대에 있고 박정희 경감은 팀장으로 있는데 왜 박정희 경감이 김보규 경감 쓴 노트북에 있는 PC에 있던 데스크탑에 있던 자료를 왜 줄였을까요?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어떤 동기로 찍었는지 명확한 거 동기. 단순 침이라면서요. 단순 침이.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동기가 아니고 모른다뇨. 단순 침이가 동기인데 김현우님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협조해 주세요.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동기를 기망한 거잖아요. 수석장님이. 보고는 단순 침이라고 보고했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지웠을까요, 그러면? 김보규 경감도 사이버 수사대에 있고 박정대 팀장도 있는데 박정대 팀장이 쓰던 거를 김보규 경감이 쓰던 거를 박정대가 쓰고 있는데 네. 박정대가 왜 4차례에 걸쳐서 증거를 인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경찰의 촉각으로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 부하가 건드렸는데 왜 건드렸을까요?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 경찰이 아니어서 궁금한데 경찰은 기본적으로 냄새를 맡는 주지 아닙니까? 냄새. 예? 심리 상대방이 눈빛만 맞춘 사람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경찰인데 왜 박정재 경감이 지웠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수석장이? 자기가 대법도 부하직원인데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수사부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박정대는 제가 여기 오고 난 뒤에 왔습니다. 박정대 없었습니다. 부하직원이라고 하니 내리고 있었던 부하직원이니까 서울청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안 있었습니다. 서울청에 언제까지 있었어요? 저는 4월 5일, 4월 10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박정대 경감이 언제 서울청에 왔습니까? 언제 왔어요?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조금 같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지금 갔잖아요? 아닙니다. 거짓말을?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착각이요? 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근무인 거를 사주한 사람이 지금 막 착각을 해요? 같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데리고 있지 않았다고? 부하직원이 아니라고? 김현우님 마무리해 주시죠. 2월 4일 김현우님. 가장 심각한 시기에 팀장으로 부임시켰고 4월 1일날 승진해가지고 본인은 쏙 빠져나왔어요. 어렵게 승진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얘기했던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책임지실 일이 아마 곧 있을 겁니다. 예,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석국장님. 예.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술 내용을 중간중간 번복하시거나, 그러시면은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잠시 생각하셔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진행은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거 알고 있고요. 간사님이 고생하신 거 아는데, 저희가 질의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닌데. 그러면 지금, 다음에 추가 질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또 의사진행을 발언하는 추가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추가 질의는 하는데, 네. 위원장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거 알아요. 대신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하시잖아요. 대표 질문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얘기 중에 자꾸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제가 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자제. 예. 또 하시겠다면 정확하게 다시 신청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진선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시고 저는 청장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청장님, 그 경찰을 담당하는 국정원 IO들이 보통 그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하고 독대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좀 빠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주 독대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 가끔 합니까? 하기도 합니까? 저도 지방청장 할 때 부임하면 와서 인사 오면은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박원동 국장이 김용판 전 청장과 같이 모의해서 12월 16일에 전격 실제로는 있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전격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12월 16일 당일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담당한 그 정보관 김모 씨가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들어본 사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대는 인사 정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너무나 민감한 12월 16일 아침에 그 국정원 정보관이 김용판 전 청장을 1시간 동안 단독 독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저는 죄송하지만 계속 부인하고 계시는데 4개월 내내 부인하시고 너무나 엉망인 결과를 발표해 주신 경찰보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고요. 여기 제가 가져온 공소장을 더 믿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12월 16일 새벽까지도 열심히 정상적으로 혐의를 분석하던 서울청 사이버 수사팀이 늦은 오후부터 태도가 바뀌어서 이분들 다 압수수색해서 말씀하셨던 그 CD자료 다 갖고 분석해서 나온 공소장입니다. 축소, 은폐, 증거인멸 행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대선 토론회 결과 아십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도배됐을 당시 12월 17일에 언론의 기사들은 이른바 판가리가 됩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토론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전적으로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모든 것들이 덮어집니다.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2월 17일 아침에 국정원 회의에서 박빙 열쇠를 박빙 우세로 전환시켰다. 고생들 했다는 격려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님께서는 그 당시 경찰청장은 아니었어도 너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같은 시간대에 경찰에 근무하셨습니다. 김용판 경찰청장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재판 결과 기다려보셔야 됩니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 박원동 국장에게서 전화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밝혔다면 맞으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아까 새누리당에서 경찰청장님이 바라는 질문 하실 때는 너무나 정확하게 답변하시더군요. 자, 매관매직, 그거 조선일보가 스스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검찰에서 수사했는데 단 한 번도 혐의 사실 인정한 적 없고 민주당과 매건매직한 적 없다고 분명히 변호사까지도 진술하고 있는데 그 마당에 허위 보도를 끊임없이 새누리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부끄럽다? 모른다고 하셨어야죠. 일관되셨으면. 그 말은 어떻게 그렇게 대답이 잘 나오십니까? 그리고 인권 침해요? 그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직원이었고 업무 시간에 댓글 달고 있었고 오빠라고 얘기하는 국정원 직원 오빠도 아닌 국정원 직원 불러서 48시간 동안 문 닫고 철저하게 삭제했어요. 공소장에 보면 나와요. 그거 복원해서 다 발견한 거지 하나도 제대로 남아있었던 거 없습니다. 4개월 동안 증거인멸에 철저하게 동의하셨으면서 30초만 주세요. 4개월 내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4개월 내내 뭐 하셨습니까? 검찰은 2달 만에 이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범죄 일람표 만들었고요. 김용판 청장님, 우리가 항의 방문했을 때 저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 한 번 전화한 적도 없다고 했고 단 한 번 압력 행사한 적도 없다고 했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 본인이 주도했지만 한 번도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습니까? 경찰청장님 답변하십시오. 맞습니까?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적 판단 요구했습니까? 경찰청장이면 적어도 무능하다는 소리는 듣지 마셔야죠. 지금 4개월 내내 김용판의 범죄 사실 하나도 발견해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무력하게 여전히 재판 기다리고 검수 기소 기다립니까?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그러니까 한번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보자고요. 국정원이 그 산하 심리전단을 이용해서 대북 심리전을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했다고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대선 때 꼬리가 밟혔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수사를 하는데 경찰 전체가 아니라 일부 경찰이 왜곡, 축소, 은폐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김용판 씨가 밝힌 데에 의하면 여기에 국정원이 또 연결돼 있을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난 대선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국정원은 물론이고 경찰력까지 어마어마한 이 선거를 왜곡하려는 그 조직적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동의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경찰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 전체가 아니라 일부 경찰이. 그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증거 인멸도 했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결과 그대로 발표하지 않았고 분명히 경찰은 댓글 없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 당시에 저희가 질의할 때 컴퓨터 잘 모르시네요. 그 컴퓨터 우리가 분석한 거는 모두 다 나옵니다. 샅샅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증거 자료가 무지 많아요. 국정원 직원 대선 글 안 썼다더니 야당 후보 비판글 91개 글 올렸다. 이게 처음 이게 나온 건데 이게 뭐 무지 이게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사실 저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김무성 지금 이제 의원이 되셨죠.
당시 선거운동 본부장이었어요. 총괄본부장. NLL 관련된 그 대통령 기록물,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에 지금 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죠. 그걸 봤으면, 그죠? 봤으면. 그리고 수사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지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국정원, 경찰 일부, 새누리당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인, 가장 기초적인 선거를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디도스 공격 있었잖아요. 선관위. 당시 그 행위를 한 범죄자들의 당적이 어디였습니까? 예, 당적이 어디였습니까? 당적이요? 예. 어느 당 소속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확신을 못해서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신문 보고 했던 기억은 있는데 예. 그거 다 밝혀졌죠. 오래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실 때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신을 못해서 답변을 자, 이게 저는 지금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나마 87년 이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던 이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가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잡아둬야 되고 절대로 그 사람들 권력 끝에 가면 안 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발상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조직적 범죄가 지금 이 뒤에 지금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파묻혀 질뻔하다가 저는 여기서 경찰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검경 수사권, 경찰의 명예, 신뢰, 전문적 수사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김무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네,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씨겠습니다. 예, 백재현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10일 정님 어디 계셨어요? 부산에 계셨나요? 부산 계실 때죠? 예,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어디 현장에 계셨나요? 그 방안에? 집무실에? 그 시간대, 우리가. 15일, 16일 밤, 밤 같으면 아마 관사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TV 토론을 할 때인데, TV 토론 TV 토론할 때 관사에서 TV 토론 봤습니다. 관사에서 보셨습니까? 예. 저기, 수사국장 말이요. 예. 수사국장은 어디 있었어요? 그 시간에. TV 어디서 봤습니까? TV 토론? 저는 TV 토론 보지 못했고, 그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TV 토론 안 보셨어요? 예. 그때 한정 분석, 수사, 분석이 거의 마무리된 때가 간다는 보고를 받고, 한정 거기에 분석을 바꿨습니다. 공소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신의 집무실, 우리 청장 집무실입니다.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 2계장, 사이버 수사대장과 함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회의를 했다 나오거든요. 예. 참석했습니까? 참석했습니다. 네. 어떤 걸 논의했나요? 당시에 이제 27시 15분경에 몇 시쯤입니까? 회의 시작한 게? 분석이 이제 결과가 됐는데 27시 15분에 이거를 갖다가 잠깐만요. 그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좀 더듬어 보면 TV 토론은 끝났겠죠? 그 시간에 회의 시작할 때가. TV 토론이 계속 시간들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 중일 때, 그럼 이게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 2계장, 사이버 수사대장, 그 다음에 청장, 이렇게 예. 5분이 회의를 하신 거죠? 거기 공보과장도 있었습니다. 공보과장까지 예. 6분이 하셨네? 네. 예. 그때 어떤 걸 논의했어요? 분석이 마무리돼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발표를 한다면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분석 범위를 정해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그에 관련된 댓글이나 비난글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회의할 때 회의 서류는 어떤 서류였어요? 제목이?
제목이나 뭐 생각나는 게 그게 회의 서류가 가지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들 6분이 앉아서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좀 잘 기억이. 하여튼, 그런 보고를, 바꿔서 그 회의 서류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분석 결과 보고서 말씀이시죠? 아니, 그날저 6분이 앉아서 예. 수사까지 집무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예. 회의할 때 그 회의 서류는 만든 주체가 누구냐고. 회의 서류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6번이나 내 서류가 없어요. 내용을 검토하면서 얘기를 했겠지. 그 회의 내용이 뭔지, 분석 자료인지, 보도 자료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거기서 결정된 내용이 뭐예요? 그 회의 때. 그게 이제, 23시에, 그 당시에 엠바고 요청이 안 받아들여진 상태였고, 또 일부 언론에서 계속 그걸 언론에 보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이걸 특종하게 된 문제가 되고, 또 이걸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즉시 발표를 안 하고 내일 아침까지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밤늦게 경찰서장이 직접 정보를 입고 나가서 공식적인 브리핑 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일단 23시에 그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고 공식적인 브리핑은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원래 그러면 됐습니다. 밤 11시만 아니었으면 청장이 직접 할 계획이었나요? 예? 밤 11시만 아니었으면 청장이 직접 하려고 그래서 생각했던 건가요? 청장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그거는 수서경찰서 수사의 주체가 수서서이기 때문에 수서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니, 정보를 입고 밤에 나가서 아니 하긴 수서서 경찰서장이 직접 정보를 입고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시고요. 대해서. 청장님, 밤 1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 있습니까, 역대? 예. 어떤 사건이 있었죠? 주요 강력 사건도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11건인가 이거 포함해서 12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 사건이었을 때 국민의 관심을 받고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 강력 사건, 주로 그런 사건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이 어떤 문제를 어디에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세요? 지금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브리핑 자료를 브리핑을 또 별도로 하죠. 그 다음날 아침에 브리핑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 아침에 공식적인 브리핑 그 다음 날 아침에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수서서장이 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엠바고처럼 자료를 발송한 시점은 몇 시쯤이에요? 엠바고 요청은 14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YTN에서 4일날이요? 예. 이것 때문에 엠바고가 아니고, 그 당시에 아니, 저녁에 6시에, 저녁에 밤에 그 집무실에서 함께 논의했던 그 자료에 대한 엠바고 요청을 아닙니다. 그 엠바고 요청이 아니었고요. 엠바고 요청하는 보도가 앞으로 나갈게요. 예, 백지원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말도 안 되는 자료, 중간 수사 발표할 거리가 없고 수사 내용도 없는 것도 애국되고 뒤집어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원래 신문을 적어도 대사의 토론 결과가 전면에 집권한 신문 보도된 내용을 하나를 바꿔친 게 아니야. 바꿔치기 아니야. 바꿔서 역사를 바꿔버렸다. 이건 지난 3.15 부정선거 경찰의 개입으로 세상을 바꾼 거나 진폐에 다른 바가 없어요. 그만큼 큰 사건입니다. 그 당시 최인희 내무장관은 교제는 안 했어요. 그 당시 시향국장은 무기징역을 하고. 저는 이번 사건이 그에 못지않은 관건 대선 계획과 보면서 역사를 갖고 오랫동안 주호구 씨 경찰에 치명적인 주호구 씨 남은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실을 최대한 밝히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박정재 그 경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죠. 세부적인 법리 검토는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 문서가 그
법령에 해당되는 문서인지 여부 등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PC가 이 개인 PC가 아니고 그 경찰청 서울청 분석팀 PC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아까 말한 그런 내용물이 지워지다가 남아 있었죠. 그건 공문서죠.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디지털 분석 일기. 공문서라고 그러면 문서 대우가 있고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등록이 되어야 이제 공문서로서 분석 효력을 일지라고 돼 갖는데 있죠. 분석 일지라고. 그 부분이 공식적인 그런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아니면 저도 자, 뭐 수시로 비망록 같은 거 만들었다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서라고 확인이 되면은 중과실로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이건 처벌하게 돼 있죠. 법령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죠. 상세한 그 문서의 그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죠.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수사를 하겠습니다. 곧 착수하겠습니까? 사전 검토를 거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내일부터 되면은 착수하겠어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검토해가지고 수사 착수해서 기소할 건 기소하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청장이 자꾸 피해가니까 이런 그 기소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장이. 예? 그리고 그렇게 수사받을 사람을 치안감으로 승진시키고, 치안감 정기 인사는 언제 합니까? 치안감 승진 정기 인사는. 정기 인사는 보통 연말에 합니다만은 금년도는 대선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하는 정기 인사를 4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치안감으로 몇 명이 승진했어요? 치안감으로 4명, 당시 4명이 승진했습니다. 치안감 승진 당시에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치안감 승진 인사는 별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습니다. 그냥 청장 임의로 해요? 주변에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해서 청와대 인사비서실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받습니다. 근데 청장이 임의로 결정을 하느냐고요? 청장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4명 그 인사 기록 카드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총경 인사는 언제 합니까? 정기 인사는? 총경 승진 인사는 연말이나 연초에 합니다. 그 서장 그 인사는? 서장 인사도 연말 연초 또는 연말 연초하고 7월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종시 서장이 교체됐나요? 이번에 교체될 대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된다면서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단 교체 대상이 됩니다. 자, 경찰이 나를 사찰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알아요. 하도 많이 당해봐서. 예? 학생운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찰을 많이 당해서 알아보는데 세종시에 날 사찰할 이제 총경을 서장으로 보낼 예정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경찰청장이 96년도에 날 사찰하다 걸려가지고 옷 벗은 적 있죠? 96년도에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면은 96년도에 날 사찰하다 걸려가지고 옷 벗었어요. 박무슨 청장이 서울청장하고 경찰이 내 웬만하면 좋게 보려고 하는데 지금 청장 답변하는 거라든가 수사국장 답변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감추려고 들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의혹이 자꾸 나올수록 오히려 이 정부에 타격이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부가 잘못되길 전혀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경찰 조직이 이 정부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이 문제에 관해서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체류액을 뿌렸죠. 캡사이신 체류액을 뿌렸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격렬하게 시위한 것도 아니고 해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 체력을 갖다 쏟아붓고 불법 집회로 판명이 됐고 불법 집회하면 무조건 체력을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그 집회를 하도록 그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했고 그렇게 6차에 할수록,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시민들을 더 개강시키고 의욕을 더 키우고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경찰청 이 행위가 의혹이 다 정리될 때까지 계속될 얘기 아니에요. 이 관계된 사람들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원의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를 받았고 어떻게 진술했는지 다 나와요. 이제 조만간에. 그렇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요청이 두 분의 의원님이 있으셨습니다. 김현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3분씩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입니다. 아까 경찰청장님 공소장 보셨다고 그랬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단순 취미 맞나요? 내용이 뭐가 없어진지 아시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지 아시죠? 그죠? 복구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메일로 주고받은 거, 시간 조작, 그 날짜 조작 등 해서 내용 다 아시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수사국장님 이분이 최초의 그 증거인멸 시도한 게 3월 달입니다. 같이 데리고 있을 때죠? 3월 달이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알고 계셨습니까? 증거인멸하는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정부 인멸 한 시쯤은 제가 그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입니다. 아니죠. 3월 12일이니까. 3월 12일 날 최초 증거인멸을 한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몰랐습니까? 이거? 국정원 관련 자료 삭제하고 있는 거 몰랐습니까? 예,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사를 해야죠. 그죠? 3월 12일 날 이 중차대한 그 업무. 증거인멸 그게 있었다는 건 그날 그 검찰에서 서울청 압수수색 나와가지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제가 그러니까요. 그때서 검찰의 받았습니다. 공소장에 그 수사 기록이 있고요. 이거는 본인이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증거인멸한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거 보면 이 경찰이 억울해하니까 본인이 증거인멸은 뭐 취미삼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걸 믿고 지금 이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국장이. 이게 맞아요? 수사의 ABC에 맞는 겁니까? 다른 법인도 이렇게 합니까? 증거를 인멸해가지고 했는데 재판 수사가 진행되는 거 봐야지만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나요? 자기 직원이라고 봐주나요? 지금? 아닙니다. 그 검찰에서 그 사건을 인지해가지고. 아니 지금 경찰이라고 봐주나요? 경찰 조직에서? 지휘해제도 문제가 되니까 지휘해제 시켰잖아요. 타부서로 이동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이 직원이 단순 범행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걸 지웠기 때문에 이 직원은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똑똑하고 증거인멸- 내가 전망이 전도가 양양한 이 젊은 경찰이 그냥 취미 삼아서 지웠어요? 국정원 사건 기록을?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왜 지웠는지 그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순 취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찰이. 제 얘기는 자꾸 거짓말. 네.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국장님, 네. 분석할 때는 댓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최초 분석에서는 그죠? 그냥 뭐 댓글이 없다는 게 아니고. 또 비방 댓글이 없다 그랬죠? 예? 예. 비방이나 지지 댓글 게시글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야당 후보 비판글,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 91개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확인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언제 확인했죠, 이거를? 그건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해가지고 그 강제 수사를 통해가지고 밝혀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언제입니까?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준비 오늘 전혀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경찰 간부들 중에서 아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준비하신 겁니까? 기본적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 주소입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을 해야 될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또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집중된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업무 보고를 잡았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경찰 수뇌부가 이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전영환 선생님 사회 좀 대신 좀 봐주시죠. 사회 진행 좀 해주세요. 기능범죄수사과장입니다. 일단 그 1월 24일 날 그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분석한 내용이 수서에서 확인됐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 91개 건하고 좀 내용이 좀 약간 숫자가 달라서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사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 등에서 이제 그 선거 관련 글을 그 분석해낸 날짜는 1월 24일입니다. 금요. 시간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 좀 대신 좀 봐주세요. 네? 시간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런 시간 내에 답변을 없고 예. 그러면 이상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3분 드리겠습니다. 자, 22일, 23일에 걸쳐서 5유 등 압수수색을 해갖고 밝혀냈습니다. 그죠? 이 댓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근데 이걸 왜 발표를 안 했습니까? 경찰에서 이거 발표한 게 언제예요? 경찰에서 이걸 발표한 게 언제입니까? 그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 지금 국정원 사건 관련 보고라고 하는 경찰청이 작성한 자료 5쪽에 뭐라고 나왔냐면 최초 그 당시 기조대로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언론에 공개. 그래서 16일 날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이런 게. 근데 이걸 언제 발표했습니까? 경찰이 이거 발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것도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속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나왔으면 당연히 발표했어야죠. 언제 발표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지웠더라도 다 복원해낼 수 있죠. 소극적인 지운 거 전부 다 복원할 수 있죠. 그게 뭐 그 무슨 포렌식인가 뭐 그 방법을 통해서 삭제한 것도 전부 다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00%인지 아닌지를 제가 잘 확실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와서 설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최초의 그 분석을 할 때 그 컴퓨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 다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없었는데 이 댓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저희 방에 직접 와서 설명한 거는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이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 분석한 거에 의하면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포렌식 팀장 한번. 포렌식 팀장이 한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100%다 한다는 것은 그 단정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이게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입력을 왜 지난번하고 다르게 말씀하시죠? 확인하는 절차에서 그 서버에서 자기가 재확인했을 때 재확인이 되면 저희 그 하드디스크 안에 남는 경우가 있고 확인 안 쓴 다른 사람이 쓴 걸 그냥 연락만 했을 경우에는 재확인이 안 했을 때는 이 하드디스크에 그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하드디스크에 남겨있는 속성이 없습니다. 여기 하드디스크는 신속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미 저장을 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저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재확인을 위해서 한번 봤던 부분은 삭제했던 부분이 복구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답변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거예요. 100%다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리고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과장님, 팀장님? 예, 저는 포렌식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하고 전혀 다른 해명을 저한테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같은 저 맥락에서 해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똑같은 글이라고 해도 예. 제가 그때 이걸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그 하드만 컴퓨터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 그 사이트를 같이 분석해야 된다. 이상규 의원님, 시간 좀 이제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럼 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오늘 현안 질의를 잡기까지 여러 가지 또 사항이 있는 것들도 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또 이 부분이 또 국조가 또 여야간에 합의되어 있고 그러니까 또 그때 또 충분하게 또 깊이 있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판단에는 이제는 적절한 선까지 질의를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 의원님 아마 더 질의하실 생각이 있으셔서 지금 의사 표현을 하셔서 김현 의원님 마지막으로 회의를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해주시죠.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지금 드릴 테니까 그 사람만 마무리 하시죠, 그러면. 네.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한 1분 넣어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수사를 잘못했다. 하드만 분석하지 말고 서버까지 분석해서 발표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찰의 반론 해명이었습니다. 하드만 분석해도 100% 나온다고 하는.
지금 또 다른 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경찰이 고도의 정치적이지 않았으면 고도로 무능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국회 자리에 와서도 거짓 증언을 한 거고요. 여러 의원들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질문이 정말 경찰로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으로서도 그렇고 기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지, 민주주의를 제대로 다시 정착시킬지, 경찰 조직이 살 수 있을지 잘 판단하십시오. 이미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 잘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 의원님께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생이 중립성을 경찰 재직 시절에 중립성을 훼손한 일이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12월 16일 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정당한 거네요? 잘못이 없는 거죠? 저희는 그 당시에 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무적 어떤 그런 그러면은 오해나 판단 검찰의 없이 수사 했습니다. 결과가 잘못된 거네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댓글이 있었던 거를 없애고, 그죠?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의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의 인터넷 검색을 은폐하고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 수십 개의 키워드를 검색하였으나 특정 후보 비판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거 그러면은 중립성을 지킨 거죠? 이 행위가?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의 책장에 나온 내용이 잘못된 거고 지금 국장님은 소신껏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했다 이거죠. 그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나중에도 변함이 없으시겠죠.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잘못한 거죠. 검찰 수사가 잘못된 거죠. 검찰의 판단이 검찰 수사가 잘못된 않습니다. 거죠. 왜냐면은 김용판 청장이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이 건으로 선거법 위반, 경찰법 위반 입건이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국장님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기소가 잘못된 거죠. 잘된 거와 잘못된 게 분명해야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성을 지켰다는 얘기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잘 된 거고요. 증거인멸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맞죠? 검찰이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니, 검찰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수사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이날 행동은 정당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새누리당이 요구해서 행동한 게 아니라 검찰 자체 판단이었고 댓글에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 거다. 잘못된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답변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죠. 청장님, 예. 저 학생들 눈에다가 또 쏘게 할 건가요? 체류에? 지금 누가 지시한 건가요? 일선 현장에서 누가 지시한 건가요? 답변만 하세요. 시간 없어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현장 지휘가 있습니다. 누구요? 이름은 확인을 종로경찰서장입니까? 해봐야겠습니다. 예? 종로경찰서장이에요? 아니면 서울경찰청장이에요? 아니면은 현장에 나온 간부예요? 청장선까지는 아니고 현장에서 판단한 그럼 것으로 지휘제 알고 있습니다. 시켰습니까? 과잉 진압이잖아요. 그 당시 경찰이 은폐 수사 축소한 사건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집회를 한 건데 해산 과정에서 그거 막으려고 확산돼서 막으려고 검찰이 체류를 선고하잖아요. 또 할 건가요? 현장에서 해산에 불응하고 전화드렸죠. 과잉 진압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엄청난 사회적 저항이 불러일으켜 치니 경찰이 기책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자중해야 된다. 맞더라도 참아라 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체류를 그 다음날 그래요? 그러고 학생들에 들어가게? 그 당시 행진을 강행하고 저희 경찰하고 부딪히면서 흙을 뿌리고 그래서 서로 모래를 뿌렸습니다. 모래 뿌리면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얼굴에다 모래를 뿌려서 아마 좀 현장에서 힘든 그래서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캡사이신을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자제하려면 그 책임자가 문책이 돼야지 자제가 돼요. 경찰도 그런 겁니다. 사람이
현장에서 지휘관이 상황을 판단해서 한 거고 그 판단을 현재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뿌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좀 더 자제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별도로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다 나가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선생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상황 파악으로 하고요. 감찰을 하세요. 그리고 라인 지나가는 큰 사람 벌어지면서 다시 한번 본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휘한 그 분야한테 엄중하게 책임을 묻으세요. 여러 가지 징계 방안이 있을 테니까 그래야지 경찰이 과도하게 안 합니다. 지금요, 경찰이 이번 사건의 주책임입니다. 확실하게 인식하십시오. 경찰이 일을 저질러 놓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그거 국정조사 하라 한다고 거기서 체류하고 그래요? 박근혜가 처음 들어서 첫 체류 얘기 나온 게 국정조사 하라는 거 얼마나 과도하게 경찰하고 조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과도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관리 감독하세요. 직을 가지고 있으세요. 보고만 말씀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예, 하시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자료 요청 거부하면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고발 조치된다고요. 그러고 무슨 공공기록물법 이런 거 적용해갖고 자료 제출하는 그런 행태는 버리세요. 아까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청이 그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자료 제출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버르장머리가 언제 생긴 거예요, 그게? 응?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일반 공공관리기록법이 아니고 문건으로 그 법을 가지고 나한테 보냈는데 어떻게 경찰청이 그런 정도로 국회법을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벌써 위반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이번 주 내에 자료 보내세요. 알았어요? 위원님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에 의거해서, 그 자료 요구가 정당하다면 그 자료는 예. 반드시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을 하지 못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있었던 의사진행 요구로 인해서 오후에 경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요구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성한 청장님께 그리고 간부 여러분들께 노고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정조사와 또 검찰 기소를 통한 재판 과정에서 저는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중요한 것은 여야를 떠나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정원 사건 관련 경찰청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